반갑습니다. KB이어스 박몽 대표입니다. 오늘은 캡처원의 중요한 또 관문 중에 하나죠. 우리가 사진 편집하면서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컬러를 이해하고 편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좀 매뉴얼의 양도 많고 좀 설명드려야 될 부분이 많아서 1부와 2부로 나눠 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고 중요한 부분들만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보충적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KP이어스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북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이제 이 캡처원에서 컬러가 어떤 구조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사진을 표시해주고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서 편집을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캡처원은 그러니까 모든 이제 디지털 카메라의 원리겠죠. 그러면 이제 캡처원에서 컬러를 표현하는 부분은 자, 우선 이제 컬러를 편집하는 거는 도구 탭의 컬러 탭에서 살펴볼 수가 있고요. 바로 이 기본 특성이라는 데서 RCC 프로파일이라는 곳을 가보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 카메라에 이게 이제 기본 값은 이렇게 권장된 여러분들 로우 파일을 불러오면은 딱 그 카메라 모델에 맞는 그 프로파일로 설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진 한번 볼게요. 만약에 지금 이건 후지로 찍은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건 페이지 1으로 찍은 거면은 딱 가보면은 페이지 1 IQ3 100MP라는 걸로 돼 있고 이거는 흑백 프로파일 이런 식으로 트라이크로매틱 카메라 모델에 따라서 딱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그러면 이 ICC 프로파일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컬러 매니지먼트에서 이제 뭐 국제 규약이다 해서 우리 구글링 해보시면 ICC 프로파일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생략을 하고요. 자, 여러분들의 카메라 모델에 맞게 이렇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모두 표시라는 거 눌러주면요. 이 캡처원에서 보여주는 모든 카메라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쭉 내리면은 그러면 이거는 자 엔지니어가 이 카메라를 쓰실 때는 이 카메라에 맞는 프로파일을 제공해 드리겠습니다라는 게 그리고 그 카메라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OD 마크4로 찍은 거면 OD 마크4에 최적화돼서 이렇게 보여줍니다라는 어떤 이론과 엔지니어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을 입혀준 거죠. 하지만 이거는 이 매뉴얼북에 따르면은 이거를 꼭 이렇게 따라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가장 최적화돼서 만들어졌다는 것 뿐인데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다른 프로파일을 대면은 지금 컬러가 다 변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를 어떻게 갖다 대는지 지금 녹색이 확 빠져 보이는데 어떤 거는 또 녹색이 확 나타나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없습니다. 나중에 제가 2부에서 컬러 에디터 시간에서 이런 녹색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녹색을 그렇게 바꿀 수도 있고 채도를 강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ICC 프로파일을 수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따로 별도로 심층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컬러 밸런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 ICC 프로파일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카메라 모델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된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내 입맛에 맞게 특정 컬러만 수정해서 별도의 프로파일로 또 저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카메라에 맞게 이제 캡처원에서는 기본 커버 곡선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오토로 해서 자동으로 보여주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필름 커버 곡선을 갖다 대면요. 필름 엑스트라 섀도우에서 그러니까 섀도우 부분을 좀 더 밝게 표현해 주는 거 그리고 말 그대로 고대비 컨트라스트 강한 거 그리고 표준 거의 이 오토가 필름 표준을 기본값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필름 표준값 선형응답은 거의 보정 없이 이 히스토그램을 보시면은 이 분포도가 다르죠. 그리고 이제 리니어 사이언티픽은 이제 특정한 사진 분야 말고 이제 과학 분야에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고 사진 쪽에서는 사용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캡처원 21 버전을 기본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서 엔진은 캡처원 20 또는 21이 기본값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전에 캡처원 10에서 작업한 사진을 이렇게 선택을 딱 만약에 했다 그러면은 캡처원 21로 업그레이드 하겠냐라고 아마 메시지를 띄우는 분들이 간혹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캡처원이 버전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엔진도 같이 발전을 한 거죠. 그러면 편집에서 맥에서는 이제
커맨드 쉼표 누르면 환경 설정에 보면요. 이미지라는 탭에 보면 여러분 편집의 기본 엔진이 캡처 8에서부터 9까지 엔진이 다 다르게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입맛에 취향에 맞게. 하지만 이제 권장은 제가 이제 캡처 21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건드리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고요.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시면 매뉴얼을 한번 꼭 살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엔진을 통해서 이제 커브와 이런 ICC 프로파일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몇몇 특징을 제가 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후지 유저분들한테는 특정 모델에 따라서 필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이트 밸런스의 그러니까 컬러 탭의 기본 특성에 보면요. 커브 곡선에 이렇게 필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카메라 모델들이 있어요. 후지 모델마다. 그래서 매뉴얼북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떤 모델들이 이렇게 제공되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카메라가 XH1이라는 모델은 이렇게 필름 시뮬레이션 곡선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그러니까 XT1은 제공이 안 되네요. X100도 제공이 안 되고. 그러니까 카메라에 따라서 이렇게 제공되는 버전들이 있습니다. 대신 제가 살펴보니까 이렇게 필름 시뮬레이션을 제공하는 버전들은 거꾸로 다른 카메라 ICC 프로파일은 작동이 안 돼요. 이런 부분도 유념하셔야 될 거예요. 다르죠? 그리고 이제 이 니콘 유저분들께서는 이게 보시면은 또 재미난 건 뭐냐면은 만약에 니콘 모델 유저분들은 프로파일을 좀 더 많이 제공되는 모델들이 있어요. 그래서 니콘 뭐 D850 같은 거 이런 식으로 또 프로파일이 많이 제공됩니다. 디지털 백처럼. 예, 이런 것들은 니콘 모델 쓰시는 분들, 주요 모델 쓰시는 분들한테는 또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캡처원에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화이트 밸런스가 참 까다롭고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죠. 그러면 이제 캡처원에서는 이 화이트 밸런스라는 게 지금 이 스포이드로 지금 이런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스포이드로 이 실내에서 제품이나 인물 찍으시는 분들은 이 사진에서 특정, 그러니까 중성 회색 부분들을 찍으면은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가 이렇게 잡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이 컬러가 있는 부분을 찍으면 이렇게 사진이 컬러가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안으로 보면서 내가 중성 회색 부분들을 이렇게 찍으면서 잡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게 여의치 않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내가 한번 오토로 캡처원이 직접 판단하는 거죠. 오토로 하게 되면. 그래서 오토 화이트 밸런스를 한 다음에 내가 적절하게 캡빈도를 수동으로 내가 조절해 줄 수가 있는 거죠. 또는 촬영했을 때 당시에서 주광이라든지 텅스텐이라든지 그거에 맞춰서 광원에 따라서 이렇게 내가 직접 넣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제 화이트 밸런스를 잡았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이 컬러 밸런스가 있죠. 컬러 밸런스는 또 이제 더 심층적으로 컬러 에디터와 함께 설명을 드릴 텐데, 내가 이 사진에서 마스터는 내가 파란색 쪽으로 세츄레이션을 넣어줄 수도 있고, 또는 휴를 돌려서 색상을 내가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관관계는 내가 컬러를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더 내가 정밀하게 수정하고 싶다 그랬을 때 섀도우 톤에 대해서 파란 기운을 넣어준다든지 노란 기운을 넣어준다든지, 또는 중간톤에 대해서, 또는 하이라이트 톤에 대해서 이렇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3웨이라는 거는 섀도우, 미드톤, 하이라이트, 중간톤, 그리고 그림자, 하이라이트 영역을 내가 한눈에 보면서 이렇게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인물 사진도 내가 여기서 보정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위주로 갈 것인지 섀도우 위주로 이렇게 어두운 부분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심도 있게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오늘 컬러 보정에서 좀 더 제가
화이트 밸런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다루고 있어서 잘 아는데, 이 캡처원에 보면은 이 표준화라는 단어 또는 맥용 유저분들은 또 예전 버전이나 정규화라고 돼 있을 거예요. 영문판 쓰시는 분들은 이게 normalize라고 돼 있어요. NOM normal해서 이 번역, 그러니까 뭐 구글 번역기에서는 이거 표준화라고도 하고 또 뭐 정규화라고도 했는데, 사실 저도 이런 명칭에 대해서 좀 통일을 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정규화라는 표현을 썼다가 최근 들어서는 이제 표준화라는 표현으로 바꾸게 됐는데, 자, 어쨌거나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판단해서 저한테 한번 건의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자, 이 기능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제가 화이트 밸런스 설명을 드렸을 때 이 스포이드로 어디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 화이트 밸런스가 잡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균형, 그러니까 그레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준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엉뚱한 컬러를 찍으면 이렇게 색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도 빨간색 찍으면 이렇게 돌아가 버리죠, 색이. 그래서 이런 중성 회색 쪽을 찍어가지고 적절한 포인트를 잡게 됩니다. 그럼 자, 이 표준화라는 건 뭐냐면은 예전 캡처원에는요, 이 화이트 밸런스 쪽에 가보면은 여기에 아주 오래된 버전에는 이거를 피부톤에 대해서 인물의 피부톤을 몇 가지 이렇게 예제 샘플로 해서 프리셋을 넣어준 경우가 있었는데, 자, 표준화는 그렇게 응용할 수도 있는 걸 보여주는데, 자, 하나둘씩 제가 이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조금 컬러 에디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 컬러 에디터에서 제가 이 인물 사진에 대해서, 자, 이게 원본이에요. 그러면 화이트 밸런스를 이렇게 잡았을 때 피부톤이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한번 천천히 한번 보세요. 그러면 여기 컬러 에디터에서 피부톤에서 내가 원하는 피부톤으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적절하게 좀 생기 있게 저는 좀 바꿔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균일하게 좀 더 핑크색 쪽으로 채도를 좀 더 강하게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원래 Alt 누르고 또는 옵션 누르고 원래 요랬던 사진을 제가 이렇게 바꾼 거예요. 요걸로 스플릿 분할로 보면 제가 지금 피부톤을 요렇게 지금 일단 수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뭐 자, 그러면 자, 한번 볼게요. 이 표준화라는 거는 내가 지금 수정한 거를 이 이마를 이렇게 찍었을 때, 또 머리카락 한번 찍어 볼게요. 여기 선택이라는 걸 잘 보세요. 제가 선택한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했을 때 그 부분의 값을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여주게 된단 말이죠. 예. 이런 RGB 값을 이렇게 보여주게 돼요. RGB 값을 여기 찍었을 때, 그랬을 때 이 값을 찍은 다음에 지금 컨트롤 키를 눌러서 두 번째 사진. 자, 클로즈업 한 사진이죠. 지금 사진이 이 사진도 리셋 해볼게요. 아이고, 잠깐만요. 제가 다 리셋하면 선택 편지 끄고 이 사진에 대해서 리셋을 할게요. 이 사진이 찍은 원본이란 말이죠. 이렇게 찍혀 있어요. 지금 이거는 제가, 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수정을 한 사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제가 이거 아까 찍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스포이드 표준화 적용을 여기 이마에 찍어 볼게요. 그러면 동일한 값이 이 인물에 먹히는 거예요. 자, 이번엔 또 다른 두 장의 이미지 사진을 갖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을 아까 전에 좀 응용을 해보자면은 어떤 이 컬러 밸런스 툴을 통해서 이렇게 톤을 이렇게 조절해 줬단 말이죠. 그래서 원래 원본은 이랬던 원본을 이렇게 조절을 해줬어요. 그랬을 때 비슷한 사진에 이렇게 띄워보면은 컨트롤 시프트 B를 눌러서 두 장을 좌우로 보기 좋게 비교를 했고요. 사진의 톤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표준화에서 내가 스포이드로 인물의 이 어깨 쪽, 팔 쪽을 적당한 포인트를 찍었을 때 이런 피부톤을 보여주고 있어요. 요거를 이쪽 피부톤에 그대로 비슷한 부분에 영역을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러면 만약에 이 사진이 100장이면 100장 똑같았을 때 이거를 계속 이렇게 찍어주면은 계속 통일된 느낌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사실 좀 화이트 밸런스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화이트 밸런스는 회색을 잡아서 이렇게 균형을 잡아줬는데, 여러분, 지금 이 부분, 이 표준화, 정규화나 이런 부분들은
자, 리셋을 해보면은 전혀 다른 쪽으로 간단 말이죠. 이 피부 톤이 내가 지금 이 컬러 밸런스 잡은 거를 스킨 톤을 내가 저장해가지고, 이거는, 이 컬러 에디터의 스킨 톤하고, 그러니까 피부 톤을 보정하는 것과 비슷한데, 이거는 좀, 약간은 좀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 찍는 분들한테도 응용을 하실 수가 있고, 미술품 같은 거 찍을 때도 아마, 예, 응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은, 여러분들 이제 패션 사진가 분들의 인물 사진가 분들이 이제 피부톤에 민감하시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지금 이렇게 찍은 요런 것들이 마음에 들었을 때 요거를 사용자 프리셋으로 저장을 해서 저장을 누르면은 적당한 이름을 브라이트, 밝은 한다든지, 또는 내가 스킨톤을 하나씩 이제 저장을 해가지고 어딨어? 피부톤에서 좀 더 피부톤을 스프레드가 선택이 안 됩니다. 이렇게 피부톤을 선택을 해서, 자, 약간 노랗게 하고 섀도우를 강하게 하고 밝게, 또는 균일성, 이런 내가 완전히 이런 핑크 쪽으로 또는 옐로우 쪽으로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까? 톤이. 그랬을 때 지금 이 톤이 마음에 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 또한, 자, 밑으로 내려서 스포이드로 찍어 볼게요. 달라지지 않습니까? 요 부분을 잘 보세요. 머리카락 찍었을 때하고 적당히 완전 하이라이트 쪽 완전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거를 사용자 프리셋 저장해서, 또 아까 브라이트 콘 예를 들어서 02번이라고 제가 해볼게요. 그러면은 프리셋에 1, 2, 그리고 이게 비슷하지만 다르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톤들을 내가 적절히 피부톤을 다르게 만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찍었을 때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상황에 맞는 피부톤들을 여러 개를 저장해 놓고 촬영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지금 컨트롤 시프트 P 오른쪽으로 보내고 단축키, 지금 이 모델 사진에 대해서, 자, 우리가 어딨어? 화이트 밸런스는 이렇게 잡혀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잡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이 인물에 대해서, 자, 지금 1, 2, 3번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1번으로 해서 2번으로 했을 때 피부톤 브라이트 01이라는 게 이렇게 먹혔어요. 그리고 또는 전혀 좀 다른 느낌의 3번으로 해볼까요? 3번으로 전혀 느낌이 달라지죠. 그리고 2번으로 했을 때, 예, 이렇게 해서 이거는 화이트 밸런스의 규칙을 무시하고 피부톤 위주로 해서 내가 보정된 값을 찍어가지고, 예, 노출을 끄면은, 예, 내가 전혀 원하는 다른 느낌으로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진도 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표준화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전부는 아닌데 여러분들의 분야나 이 기능을 이해하셔가지고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테더링 촬영이 끝나고 난 뒤에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이 표준화 기능을 응용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컬러 2부에서 컬러 에디터를 중심으로 해서 특정 색을 보정해서 내가 ICC 프로파일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KPOS 박몽 대표였습니다.